우리 뭐 하는 날이죠? 네, 대한민국을 되찾는 날이죠? 예. 정부가 잘못해서 가게 문 닫는 일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날이죠?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 때리는 그런 일 없는 나라 만들어야죠? 도지사 사모님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고 초밥 11분 시켜먹고 국민 세금 빼먹는 일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날이죠? 3억 5천 투자 자기 패거리들 1조 원 몰아주느라고 1조 원, 예, 옳지 1조 원 몰아주느라고 예, 주민들 땅값 반으로 후려치고 내쫓는 일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죠? 예, 후보님 오피영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오피영,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예상예산 위원으로 2년 연속하면서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로 뽑아서 제천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오피영이 여당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천 단양의 현안이 맞습니다. 단양의 고수란도로 제천 예상고속도로, 또 제천서 수서까지 가는 철도를 팽창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존경하는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양군에서도 좀 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딱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1년 하루고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는 이제 8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정치로 불러주시고 또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끔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군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겪어본 이 민주당 정권, 많은 기대를 했는데 부패하고 또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국민은 선거 때마다 적당하게 좀 활용하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이러면은 이런 세뇌 공작하면은 자기들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함부로 여기고 막 이런 정치인들에게 많은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워온 저를 정치권으로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를 영입해서 또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한 국민의힘도 과거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는 저를 그때는 입문한 지 불과 4개월도 안 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때는 국민의힘도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개혁과 또 책임있는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국민의힘은 이 대한민국을 철진한 그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정을 망가뜨린 이런 무도한 정치 세력을 몰아내고 국민 여러분을 상식에 입각해서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확고하게 심판해 주시고 투표로서 저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상식으로 여러분들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80년대 그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 나라 역사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엄혹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들 중에 일부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은 지금은 대부분 정치를 안 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과거의 아련한 추억으로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치판에서 생존해 가면서 버텨온 그 소위 586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철진한 운동권 이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디에다 이걸 적용할 수도 없는 이 이념을 가지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 억지를 부렸는데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마치 자기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억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민주당 정권 초기부터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정의가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고 또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성장을 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러분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해서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는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상식이 아닌 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586의 이 운동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억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거기서 헤어나는 순간 자기들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착같이 억지를 부리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고 청렴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쫓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아주 업자들하고 대범하게 유착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악착같이 권력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대장동 보십시오. 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저 도시개발 사업을 벌여서 김만배 이 땅, 뭐 자기는 김만배랑 잘 모른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자기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진상, 김용희하고 김만배 또 사업 시행 실무 책임자의 유동규가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도 다 공개됐죠. 그러면 그 일당들한테 3억 5천만 원 투자하게 만들어서 8,500억을 빼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1조까지 돈이 또 입금이 된답니다. 아파트가 계속 분양이 되면서. 근데 이게 지금 거기 멀쩡히 살던 원주민들 땅을 강제 수용을 해서 저가에 뺏어서 또 원래는 그렇게 저가에 수용한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서 아파트 값을 싸게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다 강제 수용권을 왜 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싼 값에 주택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강남 시가처럼 고가에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먹게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차익이 났으면 이걸 가지고 이를테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아주 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집 없는 분들이 좀 싼 값에 좀 편안하게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저 일당이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재명 시장 주변에 아주 골수 운동권들이 아주 포진해 있어요. 업자들도 포진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민주당에 좀 양식 있고 괜찮은 정치인들을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고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이들의 돈에 대한 욕심, 벼슬에 대한 욕심 말도 못합니다. 저는 검찰총장까지 제가 했습니다만은 저는 시켜주니까 제가 맡았지 벼슬을 해보려고 애써본 적 없습니다. 그 벼슬이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나온 겁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요,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한 10분 이상의 총장을 제가 가까이서 모셔보고 했습니다만은 다 소용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도 못합니다. 이 벼슬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낮은 벼슬을 하고 나와도 국민들이 기억해 주는데 고위공직이라는 거 다 덧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과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엄청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억지 이념, 억지 논리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장악하고 지배를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좋아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그 한 100만 남짓 않은 그 강성노조하고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핵심 지지층, 이 정치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지지하는 것보다 소수지만 아주 목숨 걸고 지지하는 아주 핵심 지지층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을 또 포섭을 한다나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 한 몇십만만 있으면은 정말 나라의 권력을 거머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 지지층 하나하나가 다 댓글 달고 상대 정치인에 대한 마타도 살포해서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언론기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1000만, 2000만, 3000만의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기사 이런 거 보면 막 댓글들 달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핵심 지지층으로 언론기관 역할을 하는 다 작전 부대들입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임금 근로자, 월급 받는 노동자가 한 2,500만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한 4%밖에 안 되는 그런 방송노조 그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 정권이 그게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고 자기들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국민들한테 속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도 수천만의 노동자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서로 이익이 충돌되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균형 있게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또 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도 국가가 함부로 끼어들 것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만들고 불법이 있을 때만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노조편, 강성 노조편을 들어서 기업에게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구나 공공기관 같으면 꼼짝 못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참 기업하기가 어렵게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리쇼닝이라고 미국 같은 데는 많은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요. 이 친노도 아니고 그야말로 강성 노조를 신위 부대로 내세운 이런 운동권 패거리 집단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맹간한 기업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시간에 차라리 외국에서 자유롭게 더 영업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우리 머리 좋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움직이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강성 노조를 친위 부대로 내세워서 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조그마한 장사를 하나 해도 열심히 물건 팔고 돈 버는 게 낫지. 뭐 예를 들어서 관리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가면은 거기 교육을 제대로 우리보다는 좀 못 받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쓰면은 훨씬 더 일도 잘 할 텐데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써가면서 공장을 돌립니다.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사업하기 싫은 겁니다. 마치 무슨 노동자 편을 들고 기업인들은 범죄 집단시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을 어기고 비자금 만드는 악덕 기업인 말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키운다는 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업인도 더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노동자들도 그 일터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아니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 안 해주고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안 해주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죠.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헌법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체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 모두가 그걸 선택했고 그걸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5년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정부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지 이념 가지고 떼쓰는 정권은 이 코로나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안에 주먹구구식의 엉터리 방역 정책을 폈는데 지금 우리 일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도 안 해줘요. 이 공공의료 정책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병원에도 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약간 보태서 이 공공정책 수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같이
환자를 딱 치료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위수가 말고도 코로나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비워놓더라도 거기에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정책을 쓰면은 저 공공의료인이 공공병원 안 만들어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하는 것이 공공병원 만든다고. 마치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국민들한테 아주 광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이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영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정해진 수가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모든 민간병원은 다 공공병원입니다. 다만 운영 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역할과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 고생고생해도 나나빠지게 만들고 마치 무슨 병원은 무슨 폭리나 취하고 국민들 앞에 늘상 세무조사나 해야 되는 이런 거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니 지금 병원도 다 이제 한계에 와서 나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코로나 걸린 분들을 그냥 집에서 대기하면서 알아서 죽든지 치료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상식을 외면하고 그 자기들끼리 이거 놓치면은 아주 망하는 그런 철진한 그 이념에 아예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핵심 귀지층을 전면에 내세워서 집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외교 안보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북한에 불종을 하고 저럽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이 대북 관계를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 정권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최고의 대북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 정권 사람들,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통일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얘기는 김정은이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도 통일은 이미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냥 안 싸우고 잘 지내서 뭐 통일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면 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학도병 청년들과 젊은 경찰 공무원들이 목숨 바쳐서 이 공산 세력을 물리친 그 대구 북부의 다부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적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북한보다 군사비 지출이 수십 배 많다. 그래서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하고 전력 배치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의 핵무장을 당연시 해줍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외교안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억지 이념주의자들이 국민 여러분을 과연 잘 살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오다 보니까 뭐 해준다 현수막에 잔뜩 써놨는데 그게 뭐 자기들 돈입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생색내는 건데 세금을 걷었으면 그것이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써야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 겁니다. 지네 멋대로 저거 분명히 저 세금 가지고 공공사업하면 지들하고 또 유착된 업자들한테 공사 다 줍니다. 그리고 별로 경제 효과도 안 나요.
그 세금 걷어가지고 맨날 어디 동네 아쉬운 민원 들어주는 거로 그 매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속으시면 이제 안 됩니다. 저 민주당의 운동권 저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이제 믿지 마십시오. 우리 현명하신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제천시 단양군에 뭐 해준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 주시고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또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이루고 그러면 제천 단양에 기업인들이 돈 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또 여기에 호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에 호텔 짓고 투자하려고 대통령 보고 여기 국가 호반단지 지정해달라고 아우성할 겁니다. 그런 걸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업인들이 투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서 그 경제적 효과가 나면 이 지역에 우리 시 군민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업자들만 돈 버는 겁니다. 업자들만. 여기에 기업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오게 해줘야 이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일터가 만들어져서 혜택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혈세 뜯어다가 재정 공공사업 해봤자 업자들 배만 불리고 여러분 손에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정말 단호하게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무슨 정치 교체한다고 국민들한테 또 사기치지 않습니까? 아니 주구장창 5년의 세월 동안 뭘 하고 선거 열을 앞두고 이런 쇼를 한다는 게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하니까 그거 물타기 하려고 자기들이 정치 교체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갈아치우는 것이 정치 교체입니다. 우리 시국민 여러분 사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당일 투표뿐 아니라 사전 투표 열심히 해 주셔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정권 교체에 열망이 있으신 분들 투표 장소 가기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다 투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가 이 나라를 바꿉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상식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가 숨 쉴 수 있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이런 무도한 세력들에게 한 번 더 집권의 기회를 허락한다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빼려고 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 집권해가는 그런
엉터리 나라로 대한민국 망가뜨릴 게 분명합니다. 더 이상은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무엇보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돌아가시면은 우리 제천 단양의 우리 시군민들의 모습, 엄태영 의원에게 잠시 마이크를 좀 건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 윤석열 후보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3월 9일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엄태영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시군민 여러분, 정치인 벼슬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꾼이고 머슴입니다. 막 부려 먹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 막 부려 먹으십시오. 제천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본연이 일어났던 의병의 후손들이 사시는 데가 제천 단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병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퍼포먼스는 못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의병의 정신으로 이 부당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제천 의병의 이름으로 의병 대장으로 지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의병정기선 대장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나갔느냐 모두 이루답쇼